날씨가 차가워지면은 길고양이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지죠. 비가 잘 오지 않죠. 그 다음에 눈도 안 오면, 눈이라도 오면은 좀 녹으면은 좀 나은데, 나면 눈이 녹으면은 아무래도 그 먹을 물이 좀 생기죠. 뭐 지저분하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추운 날씨 계속되면은 이 고양이들이 탈수가 오게 되죠. 탈수가 오기 때문에 캣맘들이 이제 그 얼지 않는 물을 공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얼지 않는 물을 공급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집 주변에 있는 한두 마리 고양이는 상관이 없는데, 캣맘 분들은 좀 넓게 또 여러 곳에 이 밥을 주기 때문에 그걸 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죠. 그 다음에 또 겨울에는 그릇이, 사계그릇 같은 경우는 여름에 물그릇으로 되게 좋잖아요. 뚝배기 같은 경우가. 그런데 겨울은 얼기 때문에 그 얼음을 깨내다 보면은 사계그릇이 많이 깨집니다. 그리고 사계그릇 자체가 겨울에는 그대로 둬도 물을 넣으면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얼면서, 물이 얼면서 팽창해가지고 다 깨져버리죠. 금이 가서 깨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그 본죽 용기 있죠. 예, 본죽 용기가 굉장히 질기고 딱 직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이 각도가 좀 얼음이 잘 빠져나오기 좋은 각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본죽통이 질기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본죽통 같은 경우는, 본죽 용기는 겨울철에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아이템이죠. 다른 일반적인 이 플라스틱 제품으로는 이걸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죽 용기는 많이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별도로 사는 것 없이 이것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이렇게 본죽 용기를 이렇게 놓으면은 금방 얼죠. 날씨가 워낙에 추우니까. 바닥도 좀 차고,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급식대를 만들게 됐어요. 만들게 됐는데 기존 인터넷에 보면 비슷한 걸 팔기도 하죠. 근데 전형적으로 아직까지는 길고양이 전용 급수대라고 하죠. 급식이 아니라 급수대가 나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됐거든요. 유사한, 요거 형태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뭐 딸기 그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했는데 직접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고 추가 비용은 들지 않기 때문에. 또 옆에 있는 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이것을 이 안에 넣는 방식으로 해서 급수소라고 해야 되겠죠. 급수소라고 볼 수 있는 그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길고양이 집하고 비슷하긴 한데 확실히 효과가 있지만은 고양이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별도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만들면 뭐 나쁘진 않은데 활용도 하고 뭐 가성비적인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하는데, 요것에 대해서 만드는 과정하고 운용하는 것 대부분 알 겁니다. 여기에 핫팩을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거의 효과가 미미하고요. 얼지 않는 그런 용도로 해도 뭐 10% 정도의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핫팩을 넣는 방식으로 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 본죽통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공간을 거의 없애야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는 거를 아예 그 제작부터 맞춰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비슷한 용기를 구해서, 틀을 구해서 테이프 같은 거로 이렇게 마감을 해가지고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것은 조금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요.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서 간결하게 이 급수대 만드는 것과 운용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바깥에 설치하기 전이죠. 이게 좀 확실하게 잘 나오죠. 이것도 제가 항상 집 만드는 것처럼 스티로폼 박스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이 최종적인 형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중간에 이게 틈이 없죠. 틈이 없이 딱 이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좀 있어서 이 안에, 이 안쪽이죠. 이 안쪽에 핫팩을 설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만드는 김에 이 급수소죠. 이 급수소, 이 얼지 않는 이런 형태 하나 만들고, 이것도 3개 정도 만들어 봤어요. 3개 정도 만들어 봤는데, 만드는 과정은 좀 뒤에 사진에 나오는 거고, 요거는 지금 아까 그 큰 급수소 있죠? 그 안에 이 급수대를 놓고 이렇게 형태로 해서 온도를 재봤어요. 그래서 외부 온도하고 온도를 재봤는데 한 6도 정도. 그래서 외부가 영하 10도 정도 됐을 때 이 안에는 영하 4도 정도 됐거든요. 영하 4도 정도 됐는데 핫팩을 설치 안 하고요. 이 안에 핫팩을 안 넣고 그랬는데 영하 4도면은 결국은 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30분 정도 경과했을 때도
여기는 전혀 얼지 않았는데 온도가 영하 4도도 보니까 결국은 7, 8시간 지나면은 이제 얼게 되는 거죠. 물론 7, 8시간만 가져도 핫팩을 사용하지 않고도 굉장히 좋긴 하겠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좀 운영상에서 불편한 점이 있고, 또 하나 곁들이면 제가 만드는 방식은 집도 그렇고 항상 이 안에 페인트 칠을 하죠. 친환경 수성 페인트 칠을 하고 냄새 거의 없어요. 이것도 그런 방식이고요. 뒤에 보겠습니다. 원래 만들기 전부터 요거는 이 어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 이거에 설치하는 이 틀을 만드는 이곳하고 이곳하고 어는 게 거의 이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찬바람은 위에 물 표면을 얼게 하기 때문에 밑에하고 상관없이, 밑에 특별히 발열체가 있지 않는 이상은 표면부터 얼잖아요. 그래서 찬바람이 여기를 직격하게 되잖아요, 표면을.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 별로 차이가 없고, 그 대신 이제 핫팩을 넣으면은 많이 다르죠. 이건 핫팩을 넣을 수 없는 구조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겠고요. 요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딱 맞는 스티로폼 박스가 지금 없죠. 예, 이렇게 만들지도 않고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여기에 맞는 형태로 자르는 모습이죠. 잘라서 여기 벽을 또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데 일반 본드는 느리기도 하고요. 제가 항상 만들 때 쓰는 글루건을 통해서 글루로 접착을 합니다. 이것을 글루로 접착하는 거죠. 그 수밖에 없고, 글루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적이거든요. 이 냄새도 안 나고 금방 굳고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죠. 하여튼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런 형태로 해서 글루를 붙인 거죠. 글루를 붙이고 본죽통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딱 맞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 색칠을 하게 될 건데요. 이것도 친환경 페인트로 칠을 해서 드라이기를 통해서 말리면 금방 마르거든요. 여기에 있는 핫팩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본죽통이 이 정도 내려오면은 밑에 핫팩을 까는데, 핫팩을 이렇게 2개 까는 경우도 있고, 뭐 1개 까는 경우도 있고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2개 까면 또 큰 것도 있죠, 핫팩이요. 그래도 이 밑에 본죽통하고 접점이 안 닿으면은 밑에 종이 박스 자른 짜투리 있잖아요. 그걸 깔고 하든지 해서 이 본죽통과의 표면이 딱 그 밑에서 핫팩이 여기에 닿게 하는 방식, 그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요게 글루를 이렇게 붙이면 되게 견고하고요. 이 박스도 상당히 튼튼합니다. 이것을 아마 고양이들이 막 잘라서 부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요. 이걸 맞춰서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이렇게 딱 그 공간이 없게, 이게 공간이 많이 뜨면은 아무래도 찬바람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핫팩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또 견고하면 이게 또 물통이 움직이지도 않기 때문에요. 물그릇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 면을 고려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저희 그 길냥이 콩이가 들어간 건데요. 좋다고 들어가네요. 제가 하는 만드는 방식은 항상 이 스티로폼이 약하기 때문에 나무를 덧댄다. 이것도 다 글루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것이 이제 급식 대죠. 급식대를 이 안에 넣고, 물론 여기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제 방식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정도 방식이면 되겠어요. 요거 밑에 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건 뭐 그냥 길광이 집으로 이용해도 되고요. 이 안에 넣는 방식인데 칠하기 전에 한번 모습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이게 페인트를 칠한 거죠. 아까 그 스티로폼 박스를 만들어 놓고 페인트를 칠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급식소가 주변에 많은데 얘네들은 꼭 항상 여기 와서 먹겠다고 해가지고 여기도 좀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비 올 때는 뭐 여기는 두진 않고요. 하여튼 이런 방식이면은 본죽통만 놔뒀을 때하고는 안정감이 많이 다르죠. 안정감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춥게 되면은 핫팩을 넣으면은 상당 부분은 얼지 않는다. 핫팩이라는 것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이 핫팩의 그 기능이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핫팩을 더 오래 가게 하는, 원래 용도, 의도했던 용도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죠. 비용이 많이 안 드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간에 뜬금없이 이게 나왔는데 잠시 이따 보기로 하고요. 급수대는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난 것 같네요.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설치되어 있는 모습은 볼까요? 제대로 된 설치되어 있는 거. 찡찡인데요. 제가 밥 주는 찡찡인데, 이렇게 그 선제 가서 좀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설치를 했고요. 핫팩을 넣으면 상당히 오래 간다는 거고, 겨울철에는 고양이들이 물을 많이 먹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물을 많이 먹는 거죠. 없어서 못 먹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다, 이런 거죠. 요렇게. 요것이 여름에 보통 쓰는 큰 거 대형 여름용인데요. 봄, 여름, 가을용이죠. 겨울에는 이게 얼어서 다 갈라져 버리거든요. 갈라지고 얼음 언 것을 떼내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이것은 따뜻한 계절에는 물 하는 뚝배기가 제일 좋죠.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물이 신선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플라스틱 용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할 바 없이 물이 신선하게 유지되거든요.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뚝배기 형태의 항아리에 물고기를 잡아서 놔두면은 다른 고무다나 이런 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요. 고기들이 아주 뭐 힘차게 아주 계속 꽤 오랜 동안 생명이 유지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원중 용기와 그다음 외부 용기 그 안에 핫팩을 설치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핫팩을 설치하는 방식.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얘도 찡찡이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한다 하고요. 강의하는 김에 중간에 이제 말씀드릴 게 지난번에 한번 봤었는데 이 겨울철에 출입문도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늦게 넣었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문틀을 정확하게 좋은 걸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 문틀 있죠. 문틀을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인 거지. 글루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래야지만 사람들 문도 마찬가지죠. 문틀이 튼튼해야지 문을 정확히 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만든 게 먼저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이중 방식이에요. 이중 방식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중창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창문 뽁뽁이죠. 창문의 그 겨울철 단열 뽁뽁인데 이것을 조금 좀 이것을 보면은 한쪽은 좀 튼튼한 면이 있고 한쪽이 약간 부드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튼튼한 면이 외부적으로 나오고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서 이게 두 개를 겹친 거예요. 두 개를. 그러니까 이제 두 장을 이렇게 해서요. 이걸 두 개를 겹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중이 되고 안에 또 공기층이 있잖아요. 상당히 그래서 상당히 이게 따뜻한 방식이거든요. 이게 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아이디어가 많이 숨어 있거든요. 정확히 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재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것도 칼로 잘 안 잘려요, 이게요. 칼로 자르면 되게 지저분하고 밀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가위로 잘라주고요. 먼저 잴 때 이 한쪽 면만 가지고 넓게 해서 여기에 위에다 대고 이 점을 찍습니다. 위에다가 양쪽 이렇게 등에 점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찍으면은 요 정도 점이 찍혔겠죠. 점이 찍히면은 요거를 이 유성펜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이게 문 저거 되는 거잖아요. 문 크기인데 그런데 요거보다 한 0.5mm 정도 되는 거는 좀 짧게 선을 긋습니다. 이 점 찍힌 거에 비해서 약간 짧게. 그 이유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지금 겹칩니다. 이걸 이쪽에 있는 거 하나 겹쳐요. 반대편에다 놓고 이렇게 겹치는 거죠. 겹친 다음에 요 산에서 먼저 이 문 자체가 지금 이중이잖아요. 이중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중이 돼 버리면 좀 딱딱한 경향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복원력이 좀 상실되거든요. 문을 와서 탁 내려와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두 개를 붙일 때 글루를 이용해 가지고 글루를 진하게 하면 다 녹아버리거든요.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펴서 요만큼만 붙이고 그럼 문이 붙어 있겠죠. 근데 밑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고 닫힐 때 이게 이쪽에 두 겹에서 떨어져 있으면 부드럽게 잘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일단 붙여요. 붙이고 나서 이 선 있는 거 있죠. 요 선대로 이렇게 가위로다가 싹 자릅니다. 가위로 자르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가위로 자르고요. 여기는 두 겹인데 여기까지 약간 짧게 한다 그랬죠. 여기 약간 짧게 두 겹인데 여기에 요 한 겹짜리 짜투리를 요만큼 대가지고요. 여기를 다시 글루로 요만큼 붙입니다. 바깥쪽 안쪽에다가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두 겹이 여기는 한 겹이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바람을 딱 막아주는 정도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요 위쪽으로는 서로 두 개가 붙어 있지만 밑에는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붙이는 게 중요하죠. 위에다 붙이는 게 중요한데 일단 잘랐으니까 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이렇게 두 장이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를 이제 글루로 기본적으로 초벌로 붙여요. 붙여서 여기다 붙입니다. 붙이면은 아직까지는 튼튼하게 붙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붙죠. 붙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여기 이제 글루로 여기에 덧칠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지금 붙어 있는 상태에서 두껍게 이렇게 덧칠을 해주면은 이 문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고양이가 해서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또 항상 문은 잘 안 찢어요. 이 문은요. 그래도 요 정도 틈은 어느 정도는 공기가 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딱 맞게 해서 조금 남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워낙에 황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 정도만 살짝만 공간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숨 쉬는 데는.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뭐 그럴 때는 이거를 위로 들어가지고 처마에 들어서 빨래집게로 집어놔두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제가 급식소도 원목으로 해서 스텐치를 해서 잘 만들었는데 집 주변에 꽤 여러 개 있는데 바로 붙어있는 데가 그거는 정말 시간이 안 나갖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이 있는 애들은 계속 미뤄지고 그래갖고요. 이것도 벌써 4년이나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썼어요. 타일을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썼는데 요것을 좀 애들이 좀 고양이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기 외관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급하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바꿔준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요거죠. 요것도 급식소나 급수대 만든 거랑 동일한 저의 스타일이죠. 비용은 최소 비용으로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건데, 이 급소도 이게 굉장히 가볍잖아요. 스티로폼 박스니까 가볍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막 엉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요게 스티로폼 박스 좀 전에 본 것처럼 이게 상당히 약해가지고 무거운 거로 누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 버티기가 조금 잘 못 버텨요. 이것이요. 스티로폼이죠. 굉장히 버티기 어려운데,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체험한 방식이 글루건을 통해서 이 밑에 넓은 목재를 이렇게 붙였어요. 붙이면은 굉장히 여기가 탄탄하고 견고해지죠. 그리고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스티로폼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딱 와서 무게중심이 됩니다. 전체적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벽돌을 눌러두는데, 여기서 스티로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할 수 있으니까 나무를 중간에 한번 깔고 벽돌로 눌러주면 된다.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좋죠. 아까하고 다른 것도 이 처마가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처마도 다 스티로폼으로 제작을 한 것이고요. 물론 이제 비 많이 들이치면은 이쪽으로 막 튀고 막 그렇긴 한데, 이 상황에서 작은 간이 급식소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형태가. 이것도 실질적인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다니, 인건비만 드는 거죠. 이건 자투리 원목. 그 외에는 뭐 칠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을 페인트 산 것이 16,000원 주고 샀는데요. 오프라인에서 16,000원 주고 샀는데, 여기 채색하는 거, 조색하는 거 4,000원 들어갔고요. 2만원 가지고 지금 뭐 이런 걸 따졌을 때요, 이건 한 20개 이상 칠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